한덕수는 70이 넘은 이 사람이 나온 배경은 내 모든 걸 갈아 넣겠다. 임기를 3년 하든 1년 하든 나는 트럼프와 딱 맞대응해서 이거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데이터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데이터로 데이트하시죠. 네. 뭐 공부해 오세요, 약간? 아니. 최불암 시리즈 이런 거 공부해 아닙니다. 일단 데이터로 데이트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위 지난 26일에서 27일 양일간에 조사한 결과 먼저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뭐 좋은 결과만 약간 보수층이 보기에 좋은 결과만 보여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데이터였고 일단 가져왔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3자 대결 구도에서요. 이재명 후보와 한덕수 대행이 8.4% 한 자릿수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났는데 요 데이터 한번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일단은 그래도 한덕수 후보가 다른 국민의힘 후보,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라 해봐야 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예. 김문수, 한동훈. 근데 특히 이제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들을 좀 더 많이 상대적으로 이제 결집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두 명의 후보 중에서는.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한덕수 후보가 되면 보수층도 조금 더 많이 결집이 돼요. 네. 또 하나는 중도도 좀 일부가 들어와요. 네.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이재명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오히려 이제 한동훈 후보하고 대결할 때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먼저 뭘 읽을 수 있냐면 첫 번째 한덕수라야 보수층이 조금 더 결집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윤심이 아닌 뭐 또 탄핵 찬성파가 싸우는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중도가 좀 더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경제.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어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아주 엄중한 표정으로 또 방한을 했어요. 네, 예. 재계 인사들 많이 그렇습니다. 만났죠. 오늘 이제 왕창 만나고 뭐 이재용 뭐 다 만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바로 떠나요. 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인데 근데 공식 일정 말고 비공식적인 어떤 통화를 나눌 수도 있고 이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심지어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6월 안으로 아예 그냥 이 딜을 상호간세 딜을 해버리겠다.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 한미 간의 협상은 더 진전될 가능성도 있어요. 최종 타결은 아닐지라도. 그다음 또 하나가 먼저 세 번째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또 한동훈 후보 사이에 이제 최종 후보 결정됩니다. 네. 이 이제 단일화 과정인데 지금 한덕수 변수가 중요한 이유는 한덕수하고 단일화가 되면 또 한 사람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낙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른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호남표까지 일단 긁어 모을 때까지는 긁어 모아보는 거예요. 최대한 모아보자. 자, 예. 전북의 한덕수. 예. 그 다음에 전남의 이낙연. 뭐 광주는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좀 삐까삐까 비등비등해지지 않겠냐 이런 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는 파상공세예요. 윤여준, 정규재, 조갑재 지금 뭐 일단 못 데려간 사람이 뭐 이동재, 배종찬, 배추도사 정도인데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네, 안 들어갔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은경 강금실까지 데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석연 전 법제처장 지금 뭐 기사도 있었고, 예. 김상우 의원 데려간다는 뭐 이야기도 있을 상황이니까. 국회에서 좀 바라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예.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말 그대로 차포 다 떼고 이제 국힘은 선거를 해야 될 판이면 막판에 기대할 거는 이른바 이런 빅 플랫폼. 뭐 빅텐트는 아예 이야기하지 마세요. 빅 플랫폼이에요. 빅 플랫폼으로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정해진 수순, 뭐 이제는 이건 예고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선언, 그 다음에 단일화. 다음 주는 그러면 단일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단일화를 하고 국힘에 입당을 해야 기호 2번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순은 후보가 결정이 되고 지금 5월 3일 날 국힘 후보 결정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출마 선언, 공직자 사퇴, 그 다음에 5월 8일 정도에 한 번의 토론, 그 다음에 국민의힘과 무당청 여론조사, 그 다음에 10일 날 결정, 입당. 물론 뭐
누가 단일화 될지는 제가 누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한덕수와 국민의힘 후보 사이에 최종 후보 사이에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가 만약입니다. 만약 붙였어요. 또 안 붙였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만약 한덕수가 되면 한덕수는 입당, 11일 후보자 등록 이런 순서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최종 후보는 선대본부장 또 최종 후보가 아닌 또 한 사람도 공동선대본부장이나 선대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단일화 방정식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 말씀하신 대로 뭐 단일화 다음 주 중에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을 거의 99%의 국민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99.9%죠. 일단 한덕수 대행이 그런데 무소속 상태로 나온 다음에 이제 단일화를 하고 이후에 입당하는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힘에 먼저 입당한 다음에 단일화하는 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최대한 좀 파일을 키운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국힘의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까지 최대한 확보를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가닥이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국힘에 입당을 바로 하고 단일화로 못 가는 이유는 국힘에 입당을 해버리면 당원을 포함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당을 안 하는 이유는 당원 없이 국민 여론조사로만 하려면은 일단 입당 전에 단일화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입당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먼저 입당을 해보면 지금 당헌 당규에는 국민의힘 당헌 당규를 바꿔야 돼요. 당헌 당규상에는 당원이 포함이란 말이에요. 당원이 포함되면은 한덕수가 되기는 쉽지 않죠. 물론 한덕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분명히 당원들 중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일화 후 직후 바로 입당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국힘 후보와의 단일화 제가 조금 더 다뤄보자면 일단 김문수 후보는요. 여러 안이 있는데 앞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비교적 좀 열린 입장으로 말을 하고 있고 한동훈 후보도 뭐 안 한다는 건 아닌데 연합만을 목표로 하는 건 패배주의적 생각이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조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비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을 하는 그런 모양새 같습니다. 일단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동훈 후보는 지금 조금 입장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4강일 때랑 지금이랑 달라요. 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속사정은 뭐냐면 지금 만약에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김문수 쪽으로 건물살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본인은 차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로서는 단일화의 뚜껑이 열려버리면 이건 뭐 최종 후보는 보나 마나요. 그래서 그걸 이제 물꼬를 좀 차단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탈락 후보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데 일단 홍준표 후보의 표심은 대체적으로 김문수 후보에게로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근데 이번 은퇴에 이어서 탈당까지 하신다고. 그렇죠. 지금 뭐 좀 화가 나겠죠. 첫 번째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이럴 줄 몰랐어.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안 도와줘도 너무 안 도와줬다. 막판에는 심지어는 지금 뭐 캠프 와 있던 사람도 떠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지금 빡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한동훈 후보에 대한 토론회 과정에서 좀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했으면 좋을 텐데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사람을 뭐 마비 상태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래요. 왜 본회의장에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이래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도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되면 약간 좀 검사스럽다 이런. 그래서 본인도 정성호 예능에 나와서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SNL. 뭐 거울 효과 그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저도 짜증 나겠네요.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토론회 1대1 토론회 뭐 4강전에서는 그랬다 치지만 이제 오늘 예정돼 있는 본선 토론도 너무 막 김문수를 몰아붙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완급 조절을 하면서 본인의 유연함 이런 걸 보여야 이제 통이 크다. 정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른 좀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볼 텐데 너무 막 치조하듯이 묻는 거는 갑자기 우리로 기억을 소환할 수가 있거든요. 검사 출신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후보는 상당히 화가 났겠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 당은 원래 이런 당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원적으로 이 보수당은 왜 같은 장면이 계속 몇 년마다 반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이걸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무슨 보수 지지층 결집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어게인 이런 걸 떠나서 보수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 네. 실력에서 월등하게 경쟁 정당을 앞서야 되지. 제가 다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 또는 부산, 울산, 경남 그토록 보수를 밀어줬던 이유는 실력이에요. 네. 실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 다른 것 떠나서 능수능란하고 경영이든 또 정치를 운영하는 거든 야 정말 실력, 경제 지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사실은 공부해야 돼요. 네. 서로 조별 편성해가지고 그걸 수도 없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배추도사 아닙니까? 저는 여의도 연구원에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이 받는 재정의 절반을 투입해라. 네. 박사급 연구원들을 30년 동안 봉직하게 만들어서 완전히 보수의 싱크탱크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해서 만년 정당, 천만년 정당을 만들어 수도 없이 하겠어요. 안 들어. 배추도사의 말을 뭐 부직갱이로 들으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의 경우도 이런 거죠. 마 됐다 치아라. 이게 본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게 탈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탈당을 이야기 안 하는데 네. 본인의 탈당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화가 나도 너무 서운한 거죠. 서운하다. 근데 이제 그건 뭐 홍준표 후보도 좀 더 스킨십을 잘했어야 돼. 당원들하고 체계적으로. 그것도 제가 이미 여러분들 제가 하면 배추도사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당원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전략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이게 좀 스킨십을 좀 해야 되거든. 나는 개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른바 다단계 전략 기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네. 피라미드 기법인데 이게 뭐냐면 다단계 판매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만 명을 움직이는 것이 10명으로 가능해요. 10명이 1000명을 컨트롤하고 1000명이 10만 명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네. 다단계로. 그 전략을 쓰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 한 50만 명 당원들도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 그게 아쉬운 거예요. 아쉽다. 아쉬운. 근데 딱 보세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그동안 홍준표 후보가 아무리 SNS에서 쏘아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안 했는데 이번 토론을 보니까 다 쟁여놨잖아. 그렇죠. 쟁여놓고 어떻게 반발할 것까지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서 핵을 어디다 배치하실 겁니까?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막 쏘아붙이잖아요. 이게 사실 그 토론회를 보면은 그 비전과 정책이 위주가 되어야 되는데 국힘 토론회 보다 보면은 이번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별로 없었는데 토론회 과정에서 좀 다툼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국민의힘 그 토론 진행을 이동재가 했어야 돼. 아 그래요? 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미래 비전으로 제가 방송에서 이따가 지금 오늘 한덕수 이야기도 좀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많죠. 더 해야죠 이따가.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게 프레임 전환 안 하면 이번 선거는 희망이 없어요. 그거는 우리 TK나 전국에 있는 시청자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프레임 말씀을 하셨으니까. 배추도사는 계속 프레임 이야기를 했어요. 프레임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지금 데이터 전문가이자 선거 전문가이자 프레임 전문가로서 일단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한덕수 대행이 모레 그러니까 5월 2일입니다. 5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조용하고 편안한 나라 뭐 이런 걸 선거 슬로건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출마문에 대연정이나 뭐 개헌 같은 걸 담을 것 같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또 혹여나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이나 경제 외교 등 자신 있는 거는 본인이 챙기고 국내 정치 같은 거는 야당과 협치 가능한 인물에게 맡기는 그런 구상도 배제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 관계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 총리 비슷하게 또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는 도사님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방송을 보면서 이제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제가 쭉 기법을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선거에서 이기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기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나설 때 내가 왜 대선에 나서는가를 한 줄로 딱 정리해야 돼요. 한 줄로 딱 정리해야 돼요. 네. 뭐죠? 예. 한덕수가 왜 났습니까? 왜 났습니까? 단 하나예요.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 그냥
이대로 가면은 무너진다는 거는 자명해요. 네.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내 생명을 갈아 넣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강하게 의지 표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도 없는 걸 1000가지 만가지 이야기해봐야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도 없이 지금 많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본선 모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분명해야 됩니다. 경제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보수는 3가지예요. 경제. 두 번째는 안보. 절대 김정은 체제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3번째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경제, 그 다음에 안보, 마지막에 보수가 잘 못한 건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이동재만큼 소통하겠습니다. 개인권 정리. 엄청나게 소통하는 거네요. 정리를 예. 예. 대구 매일 뉴스 캐비넷 정치 폭격만큼 소통하겠습니다. 정리 확대예요. 예. 왜?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면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소통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위한 게 아니에요. 민주당을 위한 게 아니에요. 바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덕수는 70이 넘은 이 사람이 나온 배경은 내 모든 걸 갈아 넣겠다. 임기를 3년 하든 1년 하든 나는 트럼프와 딱 맞대응해서 이거 이야기하면 돼요. 그리고 글을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긴 문장 가지 마요. 긴 문장 짧게 단호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위해 제 남은 인생을 갈아 넣어버리겠습니다. 끝이에요. 끝이에요. 끝이다.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말한 첫 번째 경제. 네. 경제 바로 복원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안보. 김정은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리겠습니다. 핵핵거리게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소통. 국민을 위한 소통이라면 정말 누구의 발바닥을 핥아서라도 하겠습니다. 이동재만큼 뉴스 캐비넷만큼 하겠습니다. 정리. 끝. 바로 확 올라옵니다. 야당에서는 그런데 그러잖아요. 지금 그 내란 프레임 이런 거로 같이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2000년 미국 대선에서 엘고하고 아들 부시가 맞붙었습니다. 예. 그때 칼 로브가 이제 딕 모리슨은 빌 클린턴이거든요. 칼 로브가 등장해서 부시에게 전해준 부시도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네. 부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시한테 뭐라고 하냐? 잘 모르면 또 너한테 유리하지 않다면 답변하지 마. 엘고가 질문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엘고가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짧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해 보세요. 자, 엘고처럼 잘생긴 우리 이동재 앵커가 질문을 합니다. 자, 지금 제 부시입니다. 그 배추도사 왜 나왔습니까? 내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방송 사고인 줄 알아요. 네. 답 안 합니다. 네. 그런데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바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 놓을 전략입니다. 네. 뭐라고 내란 물어보면 저는 경제를 위해서 저를 갈아 넣을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 주입을 시키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능라도 경기장에서 맞장구를 친 이후에 핵은 더 고도화되지 않았습니까?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걸 딱 답변을 하는 순간 싹 상황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저는 호남도 영남도 충청도 미국도 트럼프와도 영어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보다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트럼프의 전화를 받아서 바로 조선업을 이야기하고 LNG, 액화 천연가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저 한덕수입니다. 그럼 두사님. 얼씨문덕 아니고요. 한덕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송국건 평론가님과 함께 다뤄보기도 할 내용이긴 한데 소장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일단 이재명 후보 대법원 선고 이게 갑자기 잡혔습니다. 갑자기 잡혔고 내일 한다고 하는데 이거 내일 오후 3시인가 그래요? 지금 보면 어떻게 저희가 한덕수 대행 얘기를 지금까지 좀 했었으니까 한덕수 대행에게는 그 뉴스 공간을
뉴스의 공간을 좀 뺏어가는 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로 별로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덕수 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저는 뭐 또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겠죠.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사법부로서는 더 이상 믿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저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잘한 걸로 봅니다.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조인들이 이야기죠. 5월 1일 날 한다라는 것은 민주당의 후보자가 아직 등록하기도 전이지만 더 중요한 건 공직자 사퇴 시한보다도 앞이죠. 네. 그 이야기는 심지어는 김동연에게도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시죠. 그래서 5월 1일로 잡은 거 아니냐. 뭐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네. 세 번째는 이건 이제 우리 정치폭격에 출연했던 박찬종 변호사. 박종찬 아닙니다. 예. 배찬종 아니고요. 자, 박찬종 변호사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읍소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자기도 법조인이지만 1심과 2심이 어느 쪽이 옳은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 겁니다. 근데 대법관이라 하면은 법을 그래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일 거잖아요. 네. 그 12명에게 호소하는 이야기를 전달했기 때문에 뭐 뉴스 캐비넷의 영향은 또 막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결정이 뭐 설사 그것이 뭐 만족과 안 만족의 이 경계선에 있든 아니더라도 저는 일단 내일 판결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그렇게 도사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저희 이제 최고의 시사평론가 송국건 전 영남일보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 함께 최고의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최고죠. 제 마음속 최고의 평론가. 아니, 태산 줄령에 올라가 있는 얼마나 국건했으면 송국건 평론가이시죠.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일단 그 두 분께 같이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최근에 그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최근 찾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과거에는 뭐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다 독재자다 이렇게 했는데 뭐 본심이 어떻든 간에 뭐 본인이 찾았고 근데 기사가 그래서 보수 공략 이런 식으로 속칭 야마가 잡혀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일단 대중들이 봤을 때는 기사가 어마무시하게 쏟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속칭 보수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나 인사들을 포섭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 이재명이 아니라 그 전략 자체로 보면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어떤 뭐 묘소를 참배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어떤 법안들을 만드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법안을 막 만들면서 그 국가를 건국하는 데 앞장선 또 그 산업화에 앞장선 전직 대통령들의 묘소를 찾아가서 마치 우클릭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양국법을 4번째 지금 발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국법이나 아니면은 뭐 노란봉투법 같은 것도 지금 다시 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들었던 국가 정체성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고 실제 법안을 만드는 건 행동이 다른 것이죠. 그 상황에서 또 우클릭을 한다고 해서 뭐 조갑재 대표나 정교재 대표 뭐 이렇게 또 초청을 하거나 그렇죠. 만찬을 하고 또 그 윤여준 전 장관 영입을 하고 하는데 지금 심지어 건호월 또 유승민 전 의원까지도 대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분들이 과연 우파인가? 지금 상황에서 정통 우파인가? 그 부분은 어떻든 이 여러 가지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전향을 했거나 좌파로 전향을 했거나 아니면 원래부터 위장 우파였다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마치 우클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저는 눈속임에 가깝다고 봅니다. 눈속임에 가깝다. 저는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는데 오늘 이제 제 분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방송으로서의 마지막입니다. 제가 뭐 저는 영구 박제 고정이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물론 그렇게 이제 비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여하튼간에 저는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뭐 강검실, 정응영, 윤여준, 정규재, 조갑재까지 파장적이에요. 네. 지금 누구를 또 언제 뭐 영입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대응을 하고 있는가.
누구를 뭐 이제 어떤 식으로 선거 전략을 세우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랑비에 5천 넣는다고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 민주당은 이미 본선 모델거든 굳히기 전략이에요. 네. 굳히기 전략. 그래서 내일 선거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 모든 준비가 이제는 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또 상고 기각이나 이런 게 나오면 더 탄력받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은 보수를 또 보수 진영의 이제 후보가 돼야 되니까 준비가 되어 있나? 시간은 없어도 이런 걸 당에서 꽉꽉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밤을 새고 지금 선거에 대한 대응들을 하고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